경제적 문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 걱정, 연인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주나요? 절대로 이런 말들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계발의 미치원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 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 또 제 삶의 접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혹자는 사는 것은 고통 그 자체다 라고 했습니다. 참 많은 문제들이 세상 도처에 깔려있고 시시각각 우리들을 공격해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느낌, 힘듦 그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옳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당신이 옳다의 작가인 정혜신 정신과 의사는 국가적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가폭력 피해자 상담 등이 그 활동들인데요. 뿐만 아니라 정치인, 법조인, 기업 CEO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15년간 했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책을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실제로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글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또 이분의 표현으로 체중이 실린 공감, 위로의 문구가 눈을 거쳐서 마음에 박히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요 근래에 몇 달간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되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너무 괴로워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나 이런 일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었던 가장 최악의 피드백은 이런 류였습니다. 나도 너 땐 그랬어. 그거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런 말들은 정말 1도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제가 괜히 얘기했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에 완전 부합하는 작가의 문구가 있는데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그건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인 존재로만 상정하는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옳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엉뚱한 일을 하거나 또는 그 위로자에게 계속 의지하면서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정서적 편이 생겼구나 라고 안심하게 되고 잘못된 일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오히려 나를 떠날까봐 더 조심히 대하고 오히려 더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작가가 책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던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떤 학생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 앞 놀이터를 뺑뺑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지금 놀이터를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너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어떤 일이 있구나, 너가 지금 집에 들어가기 싫은 마음이구나 라고 그 마음을 공감해준다고 해서 이 친구가 집을 완전히 떠나서 가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말에 내 정서적 편이 생겼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작가는 또 말합니다. 절대 충조 평판하지 마라.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그럴수록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말들이 예시가 되겠네요. 작가는 말합니다. 충조 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서 고통은 소거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고통 속 상황에서 고통을 소거하면 그 상황에 대한 팩트는 대부분이 유실된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리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여 기어이 던지는 말은
비수일 뿐이다. 앞서 말씀드린 제 경험을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렇게 마음이 계속 힘든데 참 위로가 되었던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저의 아주 오래된 15년지기 종서라는 친구인데 이 유튜브에 댓글도 자주 달고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제 편을 들어줬어요. 우선은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질문을 하고요.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에선 정말 체중을 실어서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 친구는. 제가 진짜 마음이 힘들 때는 전화해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오랜 친구가 우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역설적이지만 참 좋네, 힘내라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친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와의 통화에서 진짜 치유, 위로, 공감이 일어나거든요.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도 이 친구가 추천해줘서 읽게 됐거든요. 읽고 나서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줬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존재가 소멸된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빠르게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폭력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라와 같은 객관적 조언 전에 존재를 인정해주는 깊은 공감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폭력적으로 바뀌고 엇나가게 됩니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열받아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네 마음이 그렇구나, 네 마음이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구나 라는 말로 깊은 공감의 손을 내민다고 합니다. 물론 마음의 오름과 행동의 오름은 별개로 마음은 옳지만 행동은 옳지 않다고도 말하고요. 오늘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슬픔, 고통, 고민, 우울함, 예민함, 화남, 기쁨 등등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마음들 그 자체로 옳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절대 조충평판 섣불리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셔서 옳다, 네 마음이 옳다 라고 위로해주는 멋진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